예, 사실 이분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부족한데 친히 매주 이 자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휴대폰이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뉴스가 궁금한 분들에게 그 누구보다 친절한 장윤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친절한 윤선 씨. 친절한 윤선 씨가 오늘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 보는데, 자,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굉장히 지금 복잡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사안이 복잡하다기보다는 지금 뒤에 이게 벌어지는 후폭풍이 복잡하고 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좀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공개 이제 출장 조사 보고 누락과 관련해 대검에서 진상 파악에 착수를 했고요. 네. 이를 들고 이제 대통령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반응, 이제 그 반응이 좀 각각 나왔는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하극상이고 이게 진짜 항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지휘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수사를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 분명히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청사 안에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경호처 보안시설에 가서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 보고는 했었어야 됐는데 그조차도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10시간 동안 조사하고 나서 명품백 조사 시작하면서 전화를 했다,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그리고 또 대검 간부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에 사과하는 듯 했는데 이창수 지검장이 어디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태도가 또 하루 이틀 사이에 확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죄송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다가 지금은 대검이 주도하는 진상조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이 협조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실제로 항명하는 자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거냐. 이창수 지검장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에 대해서 그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일단은 이창수 지검장이 그 JTBC 보도를 보면은 이제 원칙은 뭐 저기 그 총장님이 가져가시고 네. 뭐 수사는 제가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뭐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원칙은 무슨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렇게 앞말 뒷말 잘라서 예. 각각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정치 행위를 검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도 성역도 다 훼손됐다고 국민 앞에 사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해명이 가능한 겁니까? 이원석 총장이 무슨 원칙을 가져갔어요? 원칙이 다 무너졌는데 네. 그 자체로 궤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내부 취재해 보면 왜 이러냐 물어보면 이원석 총장 임기 한 달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끈 떨어진 총장 누가 말을 듣겠냐. 그리고 검찰은 인사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지금 우리들의 인사권 특히 이제 검사장으로 진급해서 검사 옷을 벗어야 그다음에 전관예우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큰 예. 돈을.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한테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끈 떨어진 총장 말 아무도 안 듣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JTBC가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님은 가치를 지키시고 같이 예, 비난은 제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검찰 내부 분위기 취재하려고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약속 대련이죠. 굿캅, 배드캅. 약속 대련이다. 예. 예. 그리고 왜냐하면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원석 총장이 진작에 수사를 했었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수사 안 하고 있다가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에 뭔가 뭐 7월 혹은 적어도 본인 임기 안에 그때는 5월이었죠. 뭐 반드시 이 수사하겠다. 명품백 수사한다라고 해서 뭐 소환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지만 즉시에 5월 14일인가요? 검찰 인사가 났죠. 뭐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제일 먼저 한 게 검찰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사실 이원석 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상 두 번째 패싱 상태에 놓이는 건데 핵심은 인사권 없는 총장에 대해서 아무도 충성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원석 총장 이 정도 수준이라면 상당한 굴욕
구속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감찰 지시를 즉각적으로 했어야 옳죠. 왜냐하면 하극상이고 항명인데 이거 즉각적으로 감찰해라고 해야 되는데 감찰을 했다가 오히려 더 망신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찰 지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진상조사. 진상조사라는 표현을 쓴다. 아니, 예, 예. 진상규명이라는 표현도 못 쓰고 예. 진상조사라는 표현도 아니고 진상파악이라는 표현을 써요. 진상 파악이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관계를 좀 알아보겠다라는 것이고 대검에서는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아시는 것처럼 어제 김경목 부부장이 사표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수사 열심히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총장으로부터 감찰 지시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거 억울하다 해서 사표 내겠다고 했다는 것이고 오늘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명품백 수사했던 형사 1부장 김승호 부장이 우리까지 조사하면 나도 사표 낸다. 일종의 검찰 내부에 이상한 항명 릴레이가 생기고 있고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은 대검 지시하기를 사표 내도 받아들이지 말아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일정 정도의 달래기 수순에 들어갔나? 그래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 내부에서 보듯이 약속 대련, 굿캅,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이대로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의지가 강력했다고 한다면 이원석 총장 초기에 했어야 됐고 선거 이후에 최소한의 체면 치레라도 하기 위해서 마치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모양은 갖췄지만 결국 손에 잡히는 확실한 내용은 없는 방식이 될 것이고 결국 이런 형태로 지속이 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명품백 의혹 사건 두 사건에 대해서 둘 다 무혐의 종결 처리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두 건이 조금 이제 각각을 따로 봐야 되는데 일단 명품백 수수 의혹 요거와 네.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지금 한겨레 보도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조사받으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향 동양인 아버지 고향 친구분이라고 하는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화장품은 미국의 할인 매장 또는 뭐 면세점에서 샀을 거라고 생각해서 성의라고 생각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박절하지 못한 거예요. 매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준 거예요. 김 여사께서. 예. 그런데 미국의 할인 매장에서 샤넬 화장품은 엄청나게 싸게 팝니까? 그리고 싼 건 받아도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동정론에 기대어서 마치 이 정도는 받아도 돼. 아니 그럼 똑같은 명품백을 아울렛에서 파는 건 받아도 되고 백화점 매장에서 파는 건 받으면 안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누구로부터 뭘 받아도 된다는 인식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제가 미국에 있는 모든 할인 매장을 가본 건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 한 4년 정도 살아본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면은 할인 매장에는 샤넬 매장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샤넬은 할인 매장이 없어요. 샤넬은 이제 백화점급으로 가야 되고요. 면세점에는 면세점에는 있는데 사실 샤넬 정도 브랜드는 좀 할인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거기는 거기도 비싸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베이징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양주 기가 막혔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유해 물질이어서 폐기했다는 거예요. 어디다 폐기를 한 건지. 예. 그러니까 이 폐기 자체도 어떤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누구 목으로 폐기한 거 아니냐 예. 얘기까지 하는데 너무 명징하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이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한남동 관저로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최재형 목사가 전달한 저서는 싹 다 버리고 갔어요. 예. 그리고 고급 양주, 화장품, 향수, 명품백, 고급 스탠드, 그다음에 전통주 이런 것들은 싹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돈 되는 것들은 싹 다 가져가고 돈이 안 되는 책은 싹 다 버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유해 물질이어서 폐기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애주가인데 대통령실에 현재
이 유해 물질인 술은 안 들어갑니까? 그거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그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계속 가능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 본인의 준리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좀 해명을 하고 싶었고 목사님이라면 그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젊은 시절에 유흥업소에서 준리라는 가명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소연을 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집이 이렇게 형편이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가정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본인이 술집 접대부를 하거나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관련해서 제가 최재형 목사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냐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했다. 예, 본인은 준리가 아니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억울하니까 나랑 책을 쓰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누명을 거두어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증거 자료를 다 주고 책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는 준리가 아니다라는 논저에 책을 쓰자라고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재형 목사가 실제 쓰는 거는 최재형 목사가 쓰고 일종의 인터뷰 형식으로 그렇죠. 구술 정리 뭐 이렇게 하자는 거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다음에 답이 없었대요. 그리고 자료도 안 내놓고 그래서 사실은 뭐 거짓이 거짓을 덮는 방식으로 계속 진화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주장들에서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뭐 그 증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여러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바 있다라고 최재형 목사 얘기하면서 관련해서 내일 모레 국회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증언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자, 뭐 사실 뭐 요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라는 게 진짜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입증하기는 하지 않은 일을 김건희 여사가 입증하고 입증 자료를 내기에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무위를. 네.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주변에 뭐 봤다 어쨌다 뭐 이런 주장이 많이 있고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사실 국회에도 주변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고 관련해서 억울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명징하게 밝히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 쪽에서 할 필요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좀 변호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지금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각에서는 지금 9월 12일인가요? 지금 항소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공범들의 2심 항소심이 지금 판결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전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의도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좀 가설들이 좀 제기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12일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해서 여러 그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기일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때 김 여사 관련해서도 기소냐 불기소냐 유죄냐 무죄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도된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계좌주가 91개인데 그중에서 김 여사 그다음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 포함해서 모두 85개의 계좌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에 밀어볼 때 이 문제를 터는 차원에서라도 검찰 조사가 불가피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원석 총장 이제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임 총장 오기 전에 털어주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26일 국회 청문회 때 김건희 여사 반드시 출석해라라고 제가 알기로는 등기 송달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남동 관저로 그리고 송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위헌적이고 뭐 불법적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여당과 기조를 같이 하면서 대통령실 안 나온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도 받았다 조사도 받았다 이런 명분용 얘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조사의 필요성을 물었을 때 전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5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쪽에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티게 하다가는 당으로부터도 배척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남은 그러니까 계좌를 지금 전수조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지금 와서 전수조사를 하죠? 진짜 처음부터 네. 모든 계좌를 다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최근에 모든 보도가 비슷한 기조를 갖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한 수순 아니냐. 일종의 그림 맞추기 차원에서 한 번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원석 총장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수사는 받아야 되고 그래야 이후에 뭐 이런 명분 있는 처리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했었고 그게 사실은 이원석 총장이 반드시 뭘 어떻게 하겠다, 기소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불기소의 명분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그림 맞추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사의 진정성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가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쭉 들여다보고 혐의 없음 이런 종결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뭐 이제 검찰이나 수사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 중에 그 권오수 1심에서 나온 그 판결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8번이 이제 통정 가장매매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거 모른다라는 거고 본인의 돈을 다른 사람 대리인 뭐 이종호 씨 등등등을 해가지고 다른 대리인한테 한 수십억 원을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돈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줬다라는 건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니 검찰의 주장에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최은순 씨 두 분이 23억. 거둔 이제 차액 이익이 23억 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돈을 좀 맡겨놓으면은 저는 신경을 안 쓰면은 알아서 다 해서 결국은 수억 원, 뭐 수십억 원을 이렇게 불려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지. 이게 검찰이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면 국민들도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검찰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즌 2라고 전해지고 있는 삼부토건 문제도 지금 사실 상당히 그 심각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뭐 일전 한 푼 얻은 게 없다. 장모가 일전 한 푼 수익을 거둔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그것도 23억의 이익을 봤다라는 내용을 밝혀냈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나 조사는 불가피한 것이고 여기에서 계속 그 김건희 여사의 그 계좌 3개 이것은 주가 조작 일당들이 그냥 운용한 것뿐이고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김건희 여사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검찰은 그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할 공적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자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는 특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은 이제 재의결 이제 진행이 되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도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백, 양평도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수사할 검사가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자녀 논문 대필, 뭐 가족 비위, 그 다음에 고발사주, 핵심은 고발사주가 해당되는데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두 가지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법 58조에 따라서 이것도 과거에 입법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아마도 올 여름은 청문회가 상당히 뜨겁게 이번 주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있고 조만간 또 이 두 관련 특검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청문회를 해도 이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라서 증인들이 잘 안 나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26일 날 청문회 때 몇 명이나 증인이 나올 것 같냐 그랬더니 단자리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종호 씨 이번에도 안 나오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있고요. 뭐 쭉 관계자들이 안 나오면 지금 나오면서 진술하겠다는 사람이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민보 기자 한 사람을 놓고 물론 이제 취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재판 과정도 잘 봤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실제 그 작전에 주포로 활동을 했던 사람을 직접 불러내서 당신 어떤 일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고 따지는 절차는 생략된 것이라서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 되냐. 따라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될 걸로 보이고 국조와 특검을 통해 국조는 강제성이 있으니까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회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추후에 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